자, 교재는 73페이지 제2절 강요죄입니다. 자, 노트부터 봅니다. 자, 노트를 보시면 강요죄라고 해서 자, 강요죄 나오죠? 중강요죄 나옵니다.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자가 붙은 범죄 했죠? 중자가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다. 또 했는데 뭐가 있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 했어요. 그쵸? 자, 부진정 미수가 얻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질 강요죄가 있죠. 인질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인질 상해치상죄, 인질 살아있죠. 이 인질이 살아있는 범죄 있죠. 이 인질을 풀어줘요. 인질을 해방시켜주면 감경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방 감경 규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인질 살해치사죄가 있죠. 인질이 죽었죠. 인질이 죽은 것은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감경 규정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강요죄 조항들은 침해 범위고 미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가보죠. 자, 교재 가보시게 되면 자, 서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자 붙은 범죄 말씀드렸죠? 중자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부진정이고 미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2번 체크하세요. 인질 강요죄죠? 인질 살아있죠? 그 다음에 상해죄 이 두 가지는 뭐다? 두 가지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살해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것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요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강요죄는 행위태양이요. 폭행 또는 협박이에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이죠. 사람의 권리를 행사방해했을 때 강요죄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CF 권리가 아닌 거 있죠? 이 권리가 아닌 것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 행사 방해죄, 즉 강요죄가 안 돼요. X. 그렇죠? 자, 그다음 의무가 없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왔겠지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도덕상 안 돼요. 법률상 말합니다. 그리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강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 돼요.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밑에 객체 가봅니다. 자,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은 되지가 않는다. 그쵸? 당연한 거고요. 자연인 중에서 타인을 말하게 되는데 타인 중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못했고요. 자, 행위 갑니다. 폭행 압박으로, 그쵸? 폭행 압박 행위 타행이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때 폭행은 광이고 협박도 광이다. 자, 여기 폭행에는요. 절대적, 강제적, 심리적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 아시겠죠? 그 점에서 우리 형법제 총론에 나오는 강요된 행위와 달라요. 총론에서 배우는 강요된 행위는 절대적 폭력이 포함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다 포함됩니다. 나머지 거 됐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삼각강요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냥 간단히 눈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보시면 자, 판에 나와 있죠? 우리 앞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광의 폭행이고 광협박이다 그랬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보시면 강요죄의 수단이 협박인 것은 일반적이죠. 일반적 공포심이니까 그렇죠? 이게 말하 뭐다? 광이란 말이에요. 광의의 개념이다. 그리고 언어고통 다 되고요. 자, 그럼 밑에 팔아 가볼게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한 겁동그란 그 정도면 된다. 그리고 구체성인 건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직간접 다 돼요. 직간접. 그렇죠? 심지어는 마지막에 위구심 동그란 위구심이 바로 뭐예요? 겁을 주는 거. 겁을 주는 것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 보죠. 폐수 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그렇죠? 사진 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밑에 사실 확인서를 진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에 저촉된다라고 겁을 주죠. 겁 동그란 겁 주면 그게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하라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겁을 줬기 때문에 협박을 썼다는 거죠. 자, 2번 자,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로
사회적 상당수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공갈죄가 될 수 있고 그 정도 협박의 혐의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불매운동을 하면서 특정 신문사들에 대해서 광고를 중단할 것, 특정 신문사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죠? 요구하였고 파업청을 띄우게 했잖아요. 이렇게 띄워야 할 의무가 없는데 띄우게 했기 때문에, 즉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강요죄라든지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안 되는 거 볼까요? 안 되는 거 보시면 단순히 이 자진해서 사실 그것을 단순히 권유했다는 단순 권유만 갖고는 겁을 먹지 않아요. 이것은 강요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제3자를 위해서 재산상 이익 또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쵸,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이것은 뭐다? 겁을 먹게 할 만할 정도, 방해할 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공갈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죄로 보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이익,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이익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서의 요구에 응하였다면 강요죄로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권리행사 방해를 가보죠. 그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 나오죠? 재산적 권리라든지 비재산적 권리 모두 다 된다. 그쵸? 그게 나와 있네요.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권. 그쵸? 계약 체결할까 말까. 내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강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권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권리를 방해했을 때 강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아닌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쵸? 강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행위가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살행위를 막았다라고 했을 때 강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팔라 가볼게요. 자, 을은 논 소유자인 정이 사망한 이후에 논을 계속 경작해 왔어요. 근데 갑의 백모, 큰엄마죠. 큰엄마인 정녀 간에 분쟁이 생겨서 병녀가 논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고 미리 논에 묘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을이 이를 파헤칠 때 이를 본 갑이 폭행하여 가하였다. 과연 강요죄가 될 수가 있을까란 말입니다.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있어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자, 실력에다 한번 쳐보세요. 자,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실력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죠?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위법한 거죠? 위법한 겁니다.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때렸으니까 그냥 때렸다는 부분에 대한 단순 폭행죄만 될 뿐이지 이 권리 행사 방해죄, 즉 여기서 말하는 폭행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강요죄가 안 되고 폭행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거 가보죠. 자, 의무라 그랬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법률상 의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폭행과 벌써가지고 계약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요가 될 수 있고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가용차, 그렇죠? 자가용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공항까지 강제로 운행케 하였다 했을 때 강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 만약에 자가용이 아니라요. 자, CF. 이 택시라고 한다면 달라요. 택시라고 하는 것은 요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지급을 면탈한 부분이잖아요. 이때는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과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가용과 택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판례 나와 있는데 이 판례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의무 없는 일 할 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색으로 법률상 의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가 되질 않아요. 강요죄가 안 된다. 이게. 됐죠? 자, 올라가 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폭력조직 전력 있는 갑이 김태촌이거든요. 자, 이제 연예기획사 대표 A로부터 팬미팅 공연에 대한 답례로 연예인 을에게 이게 권상우입니다. 그렇죠? 1억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음에도 고급 시계라는 게 뭐죠? 이제 대가성을 띠고 있는 거죠. 대가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태천이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김태천이가 그러면 그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계약서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김태천이가 이제 권상우한테 전화를 해요. 이놈 봐라. 고급시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할 의무가 있다고 믿은 거죠. 공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 말은 뭐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거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니까 의무가 있다고 믿고 을에게 전화하면서 뭐뭐 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과연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라고요? 이것은 밑에 나와 있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우선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뭐 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까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천이는 강요죄의 고의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없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1번, 2번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강요죄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협박 자체는 가했기 때문에 협박죄 자체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강요죄는 안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서 밑에도 2번도 보시게 되면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김태천이는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요죄 탈락.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강요죄 되는 것들 보겠습니다. 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죄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제출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상 폭격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신 판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2번부터 보시면 군인인 상관이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이 부하가 누군가요? 부하가 군인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행정병입니다. 군대 행정병. 자,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근무 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도록 명령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보고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일지세무 지시고. 라고 하게 한 것은 뭐죠?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행정병이 당연히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병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요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가로 열고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든지 얼차려 제재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됐죠? 가만히 보면 이 부하라는 행정병이 빽이 좋은가 봐요. 빽이 엄청나게 좋아서 군대 가서 갑질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관이 일지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누군지 아시겠죠? 이 최근 판례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그랬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밑에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체육부 1급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 하여금 지원 심사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지원 심사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개입. 지원 심사에 개입. 세무 쳐보세요. 이것은 밑에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강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출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가볼게요. 본전은 침해범이죠. 침해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때 기소가 됩니다. 그 판례가 이겁니다. 체크하시고. 자, 밑에 나와있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기소가 된다고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여권이 강제회수 당하였다는 거죠. 여권을 뺏겼습니다. 그렇죠? 강제회수 당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기수가 되는 것이지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줄 쫙 끄시고. 됐죠? 다음 주관적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볼게요. 위법성.
자, 보시면, 자, 범죄를 강요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조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죠? 또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폭행협박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됐고요. 자, 8번 봅니다. 자, 해약고지가 정당한 권리, 이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했을 때, 하더라도, 그쵸? 하더라도, 밑에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넘어버린다면, 넘는다 동그라미.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강요죄가 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밑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밑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했을 때 이 동그라미. 여기 바로 뭐다? 정도나 범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밑에 강요죄가 될 수가 있다 봤어요. 참고로 받으시면 돼요. 1번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타주의 관계 보죠. 자, 이 강요죄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예요. 내가 체포당할 이유가 없고, 체포감금을 당할 이유가 없고, 내가 강제징용을 당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의무가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들 속에는 체포감금, 약주인, 강간추행, 이런 죄들 속에는 당연히 강요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요죄까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만 된다? 체포감금, 약주인, 강간추행죄 등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판례가 밑에 겁니다. 체크하시고. 자, 볼게요. 갑은 A 산업에 1,440만원, 한 달에 120만원이죠. 120 곱하기 12달이니까 1,440만원입니다. 투자하였으나 을이 자금을 유용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자 갑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폭행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자인세를 쓰게 하였고 그 다음에 3천만원 내놔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결국 돈을 받지 못했어요. 자, 과연 갑의 주책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저쪽에서 자연세를 써야 할 이유는 없는데요. 자연세를 쓰게 하였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세를 받아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돈을 회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고요.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판결 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여기서 풀었지?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폭행업을 쓰게 되면 그건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강요죄가 되거나 공갈죄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회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여기 바로 뭐다? 주된 목적이다. 주된 목적. 여기 나오지? 밑에. 주된 범위가 바로 돈을 뜯어내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설령 자인세를 쓰게 했다는 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강요가 될 수 있다.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강요되어 있고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 지게 단다는 것이 아니라 주된 범위가 지금 회수가 주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된다? 마지막 줄에 공갈죄 일죄만 될 뿐이다. 그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와요. 이번 잘 나오니까 여러분 형광색펜 갖고 계신 분들은 회수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끝났고요. 자, 특수강요죄 이런 건 뭐 눈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자 말씀드렸고요. 자, 인질범죄 가볼게요. 인질범죄는 판례가 없는데 조문 자체가 시험에 꽂혀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문 가봅니다. 자, 인질강요죄 나와 있죠. 자,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을 체포감금 약취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서 그랬어요. 누구를 인질로 삼았다고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인질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한 것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요구합니다.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자가 뭐죠? 제3자가 강요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뭐다?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등장인물이 사람하고 인질 객체하고 강요 객체 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성격 나와 있죠? 성격, 미수가 있다. 그리고 인지를 풀어주게 되면 네, 나오죠? 본죄를 범한 자 나왔네요. 범한 자는 기수가 됩니다. 여기 미수가 나와 있고요. 기수나 미수가 인지를 풀어줬을 때는 빨간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임의적 감경. 그래서 쓰세요. 임의적 감경이라고 쓰셔야 돼요. 감경이다. 이거. 감경. 감면하면 틀려요. 감면이 아니에요. 감경이야, 감경. 면제 없어요. 감경만 있어요. 자, 됐고. 자, 밑에 객체 나와 있죠? 이 중에 객체를 요한다. 그래서 동일인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X하시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질 객체는 사람이다. 그리고 강요 객체는 제3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인질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람. 근데 강요 객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되고 국가도 돼. 국가도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도 되고 국가도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예가 나와 있죠. 항공기 납치를 하여 승객을 인질로 삼고 해당 정부에다가 뭘 요구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석방을 요구하며 사장을 인질로 삼았다. 그쵸? 이런 것들. 딸을 납치한 다음에 자신의 비행을 폭로하겠다는 기사를 쓰면서 딸을 살해하겠다고 해서 기사를 증가시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인질 강요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법인도 포함된다는 거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세요. 자, 나머지 거 보시고요. 자, 행위 갑니다. 행위. 강요는 뭐다? 강요 상대방은 제3자다. 말씀드렸고, 인질은 아닙니다. 밑줄 그시고 X. 자, 해방감경조항 나와 있죠? 해방감경조항. 자,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중지미수와의 구별. 자, 우리 청론 시간에 배우는 중지미수는 자율성을 유효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율성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X. 또, 중지미수는 미수만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 기수도 돼요. 기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임의적 감경만 된다. 감면 아닙니다. 우리 총론 시간에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임의적 감경만 됩니다. 그리고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죄의 개수는 뭐 됐고요. 쭉 내려와서 자, 인질 상해치상죄 나와 있죠? 상해치상죄. 여기 해방감경 조항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죄를 범한 자나 미수자가 인질을 풀어줬을 때 해방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 나와 있는데 이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해방 감경 조항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여기 살인 나와 있죠. 살인 같은 경우는 인질이 죽었기 때문에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이 요겁니다. 해방감경 규정과 총론에 나와 있는 중지미수. 그래서 해방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만 되지만, 그렇죠? 임의적 감경만 되지만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었다는 것. 자, 중지미수는 자의성을 요했죠. 필요했죠.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다. 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자로 불요, 필요 없다. 그리고 중지미수는 미수만 됐죠? 기수 안 됐죠? 미수니까. 근데 여기는 기수미수 가리지 않아요. 쉽죠? 쉽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요겁니다. 자, 우리 지금 방금 보았던 것이 해방감경 규정이 있는 거죠.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는 해방감경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경우에도 해방감경 규정이 있어요. 뭐 알아두셔요. 자, 이거 있다고 했으니까 색깔 칠할게요. 이거 있습니다.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경우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없는 거 볼게요. X대에 있는 거. 자, 인질 강도죄 없어요. 강도죄. 강도 없어요. 살해 없어요. 살해 방금 배웠지? 그 다음에 체포감금이 없어요. 체포감금이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깔 칠해볼게요. 이거 없다. 강도는 당연히 없고요. 없어요. 됐어요?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